어제 아침에 현관문 나서자마자 발이 미끄러지시지 않으셨나요? 순간 심장이 철렁하면서 난간을 붙잡으셨을 거예요. 마트 가는 길에 빙판길 보고 되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파트 단지 안 내리막길만 봐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시죠? 혹시 벌써 한 번 넘어지셨나요? 그때 손목이나 무릎만 살짝 다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넘어지실 때는 손목이 아니라 다른 곳이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 부위가 부러지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이 골절을 방치하면 2년 내 사망률이 70%까지 올라갑니다. 수술을 받아도 4명 중 1명은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8년간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해온 의사 이준혁입니다. 올해 58세인 저도 요즘 아침마다 현관문 나설 때 조심 또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들이 빙판길에서 한번 넘어지신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시게 되는 것을요. 오늘 말씀드릴 그 부위는 바로 고관절입니다. 엉덩이뼈죠. 많은 분들이 손목 부러지는 건 걱정하시는데 고관절은 모르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18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손목 골절은 깁스하고 2달이면 회복되지만 고관절 골절은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고관절 골절 후에도 잘 회복하시고 어떤 분은 그대로 침대 생활만 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겨울에 조심하면 되지 뭐. 나는 아직 건강해서 괜찮아.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지난주에도 72세 남성분이 오셨는데 그분 말씀이 의사 선생님, 저 매일 아침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딱 한 번 미끄러졌을 뿐인데 이렇게 됐네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모든 상황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뼈 밀도예요. 특히 고관절 부위의 뼈 밀도 말입니다. 58세 현직 정형외과 의사인 제가 매년 꼭 검사받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시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90세까지도 혼자 힘으로 걸으실 수 있어요. 겨울철 낙상 예방은 고관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고관절 골절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발이 헛디뎌지고 계단 내려갈 때 손잡이 꼭 붙잡게 되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중간에 쉬고 싶어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시장 보따리가 이제 너무 무겁고 아,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셨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증상들의 진짜 원인은 근력 감소와 균형 감각 저하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빙판길이 바로 이 약점을 정확히 공격합니다. 우리 몸의 고관절은 체중의 3배에서 5배를 견디는 부위예요. 걸을 때마다 엄청난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부위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관절 골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허벅지뼈와 골반을 잇는 부위가 부러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뼈 밀도는 50세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10년이면 뼈 강도가 30%나 약해지는 거예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극심한 통증 때문에 체중을 전혀 실을 수 없어서 즉시 거동이 불가능해져요. 둘째, 대부분 수술이 필요한데 고령이시면 마취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수개월 침상 생활을 하게 되면서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2차 합병증이 생겨요.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골절로 누워 계시면 근육이 더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회복이 더 느려지고 회복이 느려지면 합병증이 더 생기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적절히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5%, 2년 내 사망률이 무려 70%에 달합니다. 수술을 받아도 1년 내 사망률이 15%, 2년 내 사망률이 24%예요. 더 충격적인 건 여성 기준으로 2명 중 1명이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고 4명 중 1명은 요양원이나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69세 박정혜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작년 12월 아파트 주차장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때만 해도 괜찮아. 조금 아프지만 참을 만해 하셨대요. 그런데 통증이 계속되어서 3일 후에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고관절에 금이 가 있었어요. 응급수술을 했지만 2주간 침상 생활을 하시면서 폐렴이 왔고 한 달 후에는 욕창까지 생겼어요. 그분이 가장 속상해하셨던 건 손주들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였대요. 의사 선생님, 나 이제 손주들 유치원 졸업식도 못 가겠네요. 휠체어 타고 가기엔 너무 창피하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한 것, 오래 걸으면 엉덩이 쪽이 당기는 것. 이 모든 게 고관절 주변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검진할 때 골밀도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혈액검사, 엑스레이 정도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고관절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모르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고 그제서야 아, 내 뼈가 이렇게 약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겨울철에는 위험 요소가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빙판길은 기본이고 두꺼운 외투 때문에 민첩성이 떨어지고 추위 때문에 근육과 관절이 경직되어서 순간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아, 의사 선생님, 저는 매일 칼슘도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칼슘을 먹는 것과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칼슘이 뼈로 가서 제대로 흡수되려면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으로 자극을 줘야 하고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은 오늘 당장 실천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행 습관부터 바꾸셔야 해요. 빙판길을 걸을 때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급하게 걸으면 넘어질 확률이 5배 높아집니다. 보폭도 평소에 70% 정도로 좁히세요. 작은 보폭으로 걸으면 무게중심이 안정되어서 미끄러져도 중심을 잡기 쉬워요. 그리고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마세요. 넘어질 때 손을 못 쓰면 얼굴이나 머리를 다칠 수 있어요. 장갑을 끼고 손은 항상 밖으로 내놓으세요. 가방은 한쪽 어깨에 매지 말고 양쪽에 나눠서 매거나 앞으로 매세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면 균형을 잃기 쉽거든요. 신발도 중요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고무창 신발을 신으세요. 요즘은 겨울용 논슬립 신발이 많이 나와요. 굽이 낮고 바닥이 넓은 것이 좋습니다. 패션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에요. 두 번째, 집 안팎 환경을 점검하세요. 현관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았나요? 화장실 바닥은 물기 없이 항상 건조한가요? 계단 손잡이는 튼튼한가요?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켜고 가시나요? 이런 작은 것들이 낙상을 예방합니다.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나 단지 내 경사로가 위험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모래나 염화 칼슘을 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당당히 요구하실 권리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내려가시면 바로 차 타지 마시고 먼저 주변을 살펴보세요. 빙판 있으면 다른 길로 가세요. 세 번째,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운동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10회씩 3세트,
이것만 해도 고관절 주변 근육이 강화돼요. TV 보시면서 하실 수 있어요. 또 벽 잡고 한 발로 서기 연습하세요. 왼발 30초, 오른발 30초씩 하루 3번. 이게 균형 감각을 키워줍니다. 계단 오르기도 좋은 운동이에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되 반드시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오르세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시고 올라갈 때만 계단 이용하세요. 올라갈 때가 무릎에 부담이 덜해요. 네 번째, 영양 관리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기본이고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시면 60g이에요. 우유 한 잔에 6g, 계란 하나에 6g,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 들어있으니까 골고루 드세요.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만들어져요. 겨울에도 날씨 좋은 날은 30분 정도 산책하시면서 햇볕 쬐세요. 얼굴이랑 손만 나와 있어도 돼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비타민 D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를 받으세요. 50세 이상이시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받으셔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반드시 검사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는 간단해요. 10분이면 끝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비용 부담도 크지 않고요. 검사 결과 골다공증이 나오면 약을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약 먹는 걸 꺼리시는데 골다공증 약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골절을 예방해 줍니다. 골절되고 수술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섯 번째, 만약 넘어지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 상태를 확인하세요. 통증이 심하면 절대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시거나 119에 전화하세요. 특히 엉덩이나 허벅지 쪽이 아프면 고관절 골절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꼭 병원 가셔야 해요. 에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씨처럼 3일 참다가 오시면 치료가 더 어려워져요. 넘어지신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세요. 병원에서는 골절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급만 간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안정을 취하면서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부러진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 골절 부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수술 후 재활이 정말 중요해요. 수술 다음 날부터 침대에서 앉는 연습을 시작하고 3일 후부터는 보행 보조기 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해요. 빨리 움직일수록 합병증이 줄어들거든요. 물론 무리하면 안 되지만 적절한 재활은 회복에 필수예요. 재활치료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꾸준히 운동하시면 3개월 후에는 지팡이 짚고 걸으실 수 있고 6개월 후에는 혼자 걸으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상상해보세요. 내년 봄에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나, 벚꽃 구경 가서 사진 찍는 나,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 오는 나, 친구들과 등산 가는 나. 이 모든 게 오늘부터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고관절이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고 몇 달간 침대에 누워 지내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도움받으며 살고 이런 미래를 원하시나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 보행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돼요. 신발 하나만 바꾸셔도 되고요. 집 안 환경 하나만 점검하셔도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18년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느낀 건 결국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겁니다. 골절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의사 선생님, 진작 조심할 걸 그랬어요. 그때 미끄러운 길 돌아갈 걸 그랬어요. 이런 말씀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이미 정보를 알게 되셨어요.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집 안점검하시고 내일 아침에 신발 바꿔 신으시고 모레부터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 시작하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빙판길 걸을 때 자신감 생기고, 계단 오를 때 덜 힘들고, 혼자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예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겨울은 달라질 겁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바꿔보시겠습니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겨울철 안전,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